각이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Thanks God It's Friday가 오고 있습니다. 몸 괜찮으신가요? 저는 좀 너덜너덜해지네요.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탔냐면 몸이 너무 약해서 약골이라서 그래요. 어려서 매일 아팠고 어려서 결핵도 걸리고, 그러니까 항상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운동신경하고 건강하고 또 좀 다릅니다. 운동신경은 없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그렇게 미치게 탄 거고 1년에 한 최대한 15,000km 넘게 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걸 못하면서 몸이 면역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눈이 좀 팅팅 부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눈이 소위 말하는 그 뭐죠? 다래끼가 좀 올라오는데 몸 관리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다들 70년대 이제 되신 분들 옛날 같지 않아. 잘 관리 좀 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미국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냐? 형들의 귀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 너희들이 니들끼리 가서 잘 될 줄 알아? 안 돼. 내가 안 가면 다 꽝이야. 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유, 좀 까불지 말고 좀 그래. 좀 가기는 가되 그래. 많이 가지 마. 니네 큰일 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제 이런 분위기여서 다시 대형 기술주들이 복귀를 하면서 애플은 3%, 아마존은 2.6%,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2.8%, 이렇게 퀄컴이 무려 6%. 야, 퀄컴 이번에 퀄컴 좀 다르네요. 확실히 다릅니다. 퀄컴 분위기가.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지금 이틀 전인가 오후 방송에서 우리 안지원 PB팀장이 이야기했죠. 하웨이가 뭐를 포기했다? 기린 AP칩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AP칩은 보통 우리가 핸드셋에 들어가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주요한 칩을 AP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AP칩에는 CPU 기능도 있고 GPU 기능도 있고 NPU 기능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는 어디예요? 네, 하나는 애플의 칩은 뭐였죠? A13, A14, 뭐 이렇게 14, 발음 A14, A14, A13 뭐 이런 거잖아요. 요번에 A13까지 나왔지. 이제 이 다음번에 A14가 나오겠죠? 그 다음 회사는 뭐예요? 그 다음 회사는 바로 퀄컴입니다. 뭐요? 스냅드래곤을 만들죠. 그 다음 또 회사가 누구예요? 바로 하웨이였죠. 하웨이는 그 이름이 뭐였다? 기린이었고, 삼성은 뭐예요? 삼성은 이름도 까먹었네. 삼성이 안타깝네.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을 정도네. 삼성이 이번에 스냅드래곤에 밀려가지고 자기네 그 AP 칩이 있었는데 그거를 까먹었네요. 네, 하여튼 삼성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 기린이 드랍이 됐잖아요. 그 기린이 드랍이 되면 누구 걸 써요? 누구 걸 쓰냐고. 지금 스마트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 진영으로 나는데, 애플은 애플 거 쓰지 뭐 그냥. 그리고 얘네는 그 AP를 이제 노트북까지 쓰겠다고 하는 참이고, 그 다음 이건 누구 걸, 그 다음 진영은 어디야? 안드로이드 진영이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여기 요거 뭐 기린 칩도 쓰고 스냅드래곤도 쳤는데, 기린이 안 만들면 뭘 써? 스냅드래곤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퀄컴 칩이 지금 앞으로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죠. 이것과 더불어서 휴대폰 뉴스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왕 나온 김에 2023년에 드디어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 라는 소식을 JD넷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애플이 만들면 뭐가 된다? 길이 된다. 네, 항상 말씀드렸죠. 왜 삼성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TOF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S20 울트라인가요? 거기 TOF 카메라 달고 있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없어. 왜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없는 거지. 근데 자, 애플은 뭐라 했어요? 아마 써먹을 걸 만들어 놓고 TOF 카메라를 다음번 저 스마트폰에 장착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TOF 카메라도 열리면서 5G 관련 세상이 더 크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뭘 봐야 된다? 이건 얘가 얘기 안 했지. 이건 얘기 안 했지. 가르쳐 드릴까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뭐 쪽집게 도사인가? 뭐 그럼 미아리 가서 자리 풀지 뭐. 미아리 가서 자리 풀면 잘 되는 사람들은 막 엄청나다면서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시장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옛날로 치면 예언자 뭐 이런 그 마법사 이런 거네요. 그쵸? 마법사가 그 당시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지식 노동자가 마법사야. 중세시대에. 그죠? 아,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시장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마법사구나. 그렇군요. 저는 마법사 아닙니다. 마법사 아니고요. 테크니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실전에서 직접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뭐 이거 아니니까 저 마법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니션이 다음 테크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술자한테 물어봐요. 기술자 만나보세요. 테크 기술자 만나보면 야, 막 한 30년 앞서가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10년, 20년 앞서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서 다음 단계의 기술이 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MMF 얘기 나온 게 벌써 몇 년이에요. 그쵸? 기술자들은 이미 앞서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5 얘기할 때 거기는 6G, 뭐 7G 뭐 이런 얘기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크니션으로서 돈을 벌려면 다음 단계에 어디에 돈이 갈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주식에서 제대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 미래에 뭐가 올지, 미래의 먹거리가 뭘지를 계속 생각해서 거기에 자원이 빨려갈지 이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 오후장에서 자원이 빨려갈 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반도체하고 이거 전기차는 이거 금방 끝날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상식적이지 뭐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년도에 아마 저는 IoT가 훨씬 더 보편화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로 불려졌던 게 뭐였어요? IoT였죠. IoT. 근데 IoT가 지금 온갖 동영상 스트리밍의 모든 게 잠식을 당하면서 이제 세상은 동영상 스트리밍밖에 없는 것처럼 기술 진영에서는 보여지는데 아닐 거라는 거예요. 또 흘러갑니다. 또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네. 워낙 동영상 스트리밍이 컸기 때문에 5G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걸쳐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근데 어찌되었건 오늘 기술 뉴스는 다시 에스프리 폴더블을 만든다. 아, 이거 기술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절반은 갔네. 저희 20분, 15분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업로드 시간이 한 30분 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할 건데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1.5배속. 이제 너희들은 1.5배속으로 들을 수가 없어. 내가 먼저 1.5배속으로 달려나갈 테니까. 자, 폴더블 폰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생태계들이 열릴 가능성이 있죠. 애플이 정말로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애플은 그렇게 큰 필요를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세그먼트가 겹치기 때문이죠. 어떤 세그먼트가 겹칩니까? 아이패드하고 겹치겠죠.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겹치는데 그거 폴더블을 내면 그 두 개 사이를 하이브리드를 내는데, 그러면 이 시장 간다고 해도 이 시장은 어떻게 되는데 애매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아이패드 미니가 요즘 많이 없어졌네요. 가능성은 있겠네요. 왜냐면 요즘 아이패드가 12.9인치로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아이패드 프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그래픽 연산이라든가 그래픽 작업을 위해서 약간 좀 특화되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가봐야 됩니다. 이런 기술 뉴스 끝내고 이제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죠.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지표는 뭐예요? 노동부에서 발표한 CPI. 어제는 PPI가 발표됐어요. PPI는 공급자 몇 프로? 0.7% 올랐어요. 그 다음에 오늘 CPI가 얼마 올랐어요? 전월 대비 0.6% 올랐어요. 다시 계산해보죠. 0.6 곱하기 12는 뭐예요? 7%가 넘어요. 7%가 넘으면 미친 금리, 미친 인플레이션이지, 이게. 힘들어. 힘들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연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시장은 어떻게 됐어? 여기 반응했지. 야, 경기 좋구나. 좋네. 이러면서 시장이 올라간 거죠. 그러나 우리는 꼭 이렇게 봐야 되느냐. 투자자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의 이슈가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그냥 그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지. 항상 그 이면을 봐야지. 그래야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면을 봐야지. 무슨 이면이 있어요? 무슨 이면? 자, 인플레 이렇게 나면은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 2022년까지 가만히 있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2% 정도 용인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2%예요? 2% 아니잖아. 5%도 넘잖아. 이건 7%. 물론 전에 너무 떨어졌으니까 오른 거고, 또 돈을 막 뿌렸으니까 오른 거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래. 그러나 이게 2달 가고 3달 가고 넉 달 가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럼 연준이 형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금리 올릴 수 있습니다. 돈을 빼는 게 먼저죠. 돈을 빼고 금리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호재가 되었던 이 사건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자, 이제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잠깐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또 딴 얘기 할게요. 지금 부양책 관련해서는 별로 시장이 충격을 안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그럴 게 낸시 펠로시가 뭐라고 해요? 야, 2조 달러 갖고 오라니까. 니네 지금 장난 1조 아예 안 된다니까. 웃기지 마.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그럼 딱 이렇게 됐죠. 하한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저렇게 꽉 틀어막고 있는데 될까요? 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1조 달러하고 소득세 감면 이러는데 소득세 감면하는데 이거 의회 통과 안 되겠네 하고 약간 좀 꼬리를 내린 상황이에요. 소득세 감면해줘 뭐 이랬는데 그건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걸 지금 근데 싸움이 뭐냐면 이게 지금 난항이 되어지고 안 될 것 같지만 왜 시장이 안 빠지느냐. 이게 아니잖아. 뭐 아니면 또가 아니잖아요. 0 아니면 1이 아니야. 0, 1이 아니잖아요. 1, 2잖아요. 1, 2, 1조, 2조. 하긴 할 건데 더 하냐 마느냐 이 차이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는데 1조 이상에서 2조 사이 어디 즈음에서 합의가 되겠죠. 할 거거든. 할 건데 지금보다 많아질 거냐? 집권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집권 행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아지느냐 아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지. 이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보단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금값. 제가 이제 그 유튜브하고 거기 밑에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봤던 지표들, 그 다음 주요 기업들 주가 흐름. 그러니까 댓글 창에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게 들어갈 겁니다. 오늘 너무 경망스러워서 죄송하고요. 시간이 너무 쫓겨. 지금 12분 지났는데. 자, 저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중요한 얘기. 금값이 반등을 했었거든요. 장중에는. 근데 다시 살짝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값은 근데 이런 정도면 자율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재 얘기를 하려면 어제 얘기를 꺼냈던 그 일을 다시 꺼내야 되겠죠. 이번에는 환율과 채권을 오늘 묶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환율과 채권을 묶어서 보셔야 보다 어떤 미래 전망 미래 전망을 하기에 좀 좋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는 0.3% 하락을 했습니다. 0.3% 하락. 자, 어제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갔으니 뭐가 올라갔다?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달러 가치가 올라갔더니 그 페어로 뭐가 됐다? 페어로 뒷부분 페어로 있는 여기 페어로 있는 금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쵸? 네. 근데 오늘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럼 금값이 올랐어? 페어의 금값이 올랐어? 안 올랐어. 안 올랐어. 너 말이 틀리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통화 간의 비교 통화 간의, 그리고 인덱스를 이루고 있는, 달러 지수 인덱스를 이루고 있는 6개 통화 간의 상관관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보시면, 엔화가 최고 약세였어요. 엔화는 유로 대비, 가장 강세였던 유로 대비는 0.78%나 하락을 했습니다. 오케이? 가릿? 예. 0.78% 하락. 근데 달러는 얼마? 0.3% 하락.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 유로 대비 대략 0.3%대 정도 하락을 한 거죠, 달러가. 근데 엔화는 어떻게? 0.78%. 그럼 달러 대비로도 한 또 0.3% 또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엔화가 최고 약세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리가 뭐냐? 위험자산 선호는 안전자산 선호는 아니다. 그죠? 안전자산 선호가 막 일어날 때는 달러 줘, 쇼미더 달러, 달러 주세요, 달러 없으면 못 살아. 제가 왜 자꾸 영어를 이렇게 쓰냐면요. 저희 들으시는 구독자 관람객분들 중에서 미국 분들이 많았습니다. Good evening. 네, 미국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몰랐는데 미국에서 유명하대요. 네, 미국 가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진짜 환영인파 나오는 거 아니야? 미국 가면 미쳤구나 내가 드디어. 네, 다시 돌아와서 달러 엔화가 약세였다는 건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죠. 아주 위험했을 때는 채권이 필요 없고 달러만 줘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자산만 선호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는 엔화는 어떻게 된다? 엔화는 더 강세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던 엔화는 더 강세인데, 근데 지금 뭐예요? 엔화는 더 약세야.
이건 무슨 말이야? 위험, 안전자산 선호, 위험을 회피하는 안전자산 선호의 상황은 아니다. 결론 났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위험자산 선호가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죠. 그죠? 지금 위험자산 선호, 야, 이거 한국에 어떻게 될까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에 생각은 많고 입은 짧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유로는 다시 회복을 했어요. 유로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유로가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면 채권 시장 어떻게 됐니? 채권 시장은 금리가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면서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미국의 금리는 계속 상승합니다. 물론 이번 주는 워낙에 채권 발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이 흐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을 투자자, 참여자, 시장 참여자들이 자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보다 더 안전한, 그러니까 왜 달러가 위험해집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감가상각이 되니까 감가상각되는 달러를 피해서 딴 데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물론 더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원자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원자재는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 채권 시장은 지금 이번에 지금 10년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기대 금리가 있어요. 우리가 BER, Break Even R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1.66입니다. 이게 위로 갈수록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CPI하고 CPI 마냥 좋아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던 그것과 연계돼요. 금리가 더 올라가면 연준은 어떻게 한다? 행동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안 한다고는 했어요. 지금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노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단속 안 하니까 밤중에 나와서 노는 거예요. 야간 단속 안 하니까 막 밤중에 나가서 열심히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미국 국채 지금 10년물이 380억 달러 발행됐고요. 응찰률은 2.41배였습니다. 응찰률은 상당히 좋은데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뒤집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의 금리를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응찰률이 올라갔다라는 건 다음에 이렇게 대규모의 채권 발행이 없으면 다시 금리가 빠질 거라는 기대, 즉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있다는, 채권 시장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에 의한 달러 수요는 없지만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강하다는 건 미국으로 계속 돈이 러쉬를 들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1929년 대공황이라는 책에서도 대공황이 오게 된 마지막 결정타는 누가 날렸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날렸다. 왜?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돈이 다 미국으로 빨려갔다. 금도 빨려갔다. 그래서 돈 빌리기가 더 쉬웠다. 그래서 신용을 더 많이 썼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졌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2007년도 리만 사태가 2007년도 부동산 버블과 그 이후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났을 때도 비슷했어요. 중국 자금들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 달라고 연락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미국 자체 돈뿐만 아니라 해외 돈도 들어가면서. 자, 근데 채권 시장도 좀 그런 기미가 좀 보이는 것이죠. 네,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사이드 메뉴로 참고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고, 19분이다. 자, 그리고 13일에 260억 달러어치의 30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 국채 발행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 꾸준하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다들 10년물과 30년물은 꽤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뭐 테슬라는 1대5로 하나를 5주로 분할을 하면서 무려 13%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게 20분이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정말 많이, 어제는 30분도 넘게 업로드가 걸려갖고 왜 이렇게 늦게 올리냐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계치라 그렇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네.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부족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알람 설정하시면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시황을 중축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을 하시면은 저희가 언제 올리는, 이렇게 녹음으로 올리는 거니까 시간이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들쭉날쭉하니까 들쭉날쭉한 시간을 커버리지 하려면 알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버 증시각도의 카페에도 11,000명이 넘었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그랜드 커피 코리아인가? 그랜드 코나 코리아에서 그 뭐죠? 카레 팔고 있어요. 인도산 카레. 그것 좀 사주세요. 왜냐면 이분이 지난번 우리 카페 강연에 왔을 때 커피 공짜로 다 먹여주셨거든요. 공짜로 다 먹여주셨는데, 그 뒤에 그때 오셔서 이제 물건 많이 팔리셨죠? 이랬더니 아니요, 하나도 안 팔렸는데요. 나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만나러 가서 막 그 집에 있는 커피 막 사주고 막 그랬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카페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카페원님들 좀 사줘. 그 커피 먹은 사람들 커피 2잔 3잔씩 먹었잖아. 네, 오케이. 네,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특별히 금전관계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증시각도기 며칠입니까? 13일이죠. 벌써 13일이니? 와, 빠르다. 8월 13일에 금요일은 아닌 8월 13일 미국 증시 마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한국 증시하고 연결을 안 시켰네. 이거 지금, 저 빨간 넥타이. 자, 빨간 넥타이 아시겠죠? 빨간 넥타이에요. 한국 증시, 이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서 어제 떨어진 놈들 시장 반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뭐 올라갔던 것도 안 밀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과열이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진짜 과열은 뭐예요? 조정이 중간중간 없는 게 아닙니다. 조정이 오는데 언제 그랬냐는데 회복을 해줘야 다 고점을 회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머, 위험해 이랬던 사람들이 괜찮구나. 어머, 위험해 했더니 괜찮구나.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점점 물려도 괜찮아, 다시 오를 거야. 이 생각이 과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장의 메커니즘과 엔드 심리입니다. 네, 저는 자꾸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게 아니고요. 빠지는데 다시 회복하고, 빠지는데 다시 회복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담대함이 커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시장에서 쫙 몸을 빼야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 그리고 끝을 예견하지 마라. 그리고 과열 국면이 가장 뜨겁게 많이 올라간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안녕. 진짜 안녕.